중동이 진원지고 진원지에서 밀려오는 이 파동이 아시아까지 지금 미치고 있고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질서를 흔들고 있습니다. 지금 중동에서 일어난 일들이 첫 번째 에너지가 흔들고 있고 에너지가 흔들리니까 금융시장과 자본시장이 흔들리고 있고 그러면서 경제는 항상 정치를 좌지우지하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파동, 군사적 파동, 지정학적 파동 이런 것들이 중동에서 나오면서 아시아를 흔들고 있는 상황인데 왜 제가 부제를 미국이 청구서를 들고 아시아로 온다고 말씀드렸냐면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납득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여유가 있고 다음 스테이지를 계속 얘기하거든요. 미국 내에서는 야 이런 이란 전쟁 잘못하면은 미국이 큰일 난다 반전 운동도 일어나고 그러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은 쿠바다 막 다음 타겟을 막 지정을 하고요. 마르코 루비오 장관도 만약에 이란 전쟁 끝나고 나면은 나토를 재검토하겠다. 니네가 알아서 앞으로 러시아랑 싸워라. 청구서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도 중동 국가들한테 전쟁 비용을 분담시킬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구상하고 있다. 청구서 얘기 엄청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일관된 코드가 뭡니까? 도움을 주지 않고 뒷짐지고 가만히 있거나 딴 척하는 것들은 전부 다 대가를 물게 한다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전쟁 시작할 때 뭐라 말했습니까? 나 기억할 거야. 누가 나 안 도왔는지 대해서. 그래서 지금 아시아로 청구서가 날아들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일본은 비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미국이 본토를 보호하기 위한 골든돔을 누가 만들어주고 있죠? 일본이 같이 만들어주고 있어요. 지금 미국의 미사일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일본이 같이 증산에 돌입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의 배들이 남미까지 지금 진출해가지고 괴롭히고 있거든요. 그 배를 정찰하는 것도 지금 일본의 해군이 같이 해주고 있어요. 게다가 미국 본토에 투자 엄청 많이 해주고 있죠. 일본이. 그래서 일본은 이 청구서를 비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근데 이게 지금 보면은 대만이라는 그 조그만한 나라한테도 미국이 지금 청구서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며칠 전에 미국의 상원 의원 대표단이 대만에 방문해서 뭘 요구했냐면은 대만 의회가 미국의 무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예산을 통과시켜라고 압박을 넣으러 갔어요. 대만한테도. 대만 날아가면 미국도 힘들거든요. TSMC가 날아가기 때문에. 근데 공짜로 안 지켜준다 이거냐. 이재명한테 과연 뭘 청구할까? 저는 어마무시한 청구서가 나온다 봅니다. 그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전략은 제가 얼마 전에 내셔널 인터레스트의 칼럼을 소개해드렸다시피 인도태평양 지역의 군사적 역량을 집중하는 것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야 하는 길이 멀어요. 후방에 있는 베네수엘라, 쿠바 이런 것들, 중국과 러시아의 전쟁기지들 이런 것들을 파괴하지 않으면 미국도 힘들어지는 겁니다. 세계 각 지역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미국이 개입해야 되는 지역들이 많아질수록 중국은 안심하고 대만을 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을 깨뜨려야 되는데 그 전에 방해 요소들을 제거하고 있는 거예요. 리스크를 하나둘씩. 그래서 쿠바를 없앤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베네수엘라 지금 없앴고요. 이란도 지금 없어지기 직전이고요. 러우 전쟁도 지금 정리를 하려고 하는 거죠. 두 개를 묶어서 한꺼번에 지금 정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 이란이 붕괴되고 나면은 러시아는 전 세계 석유 시장을 컨트롤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다음에 드론 지원을 못 받아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의 계산은 러우 전쟁과 중동 전쟁을 한꺼번에 같이 끝내는 거예요. 그다음에 인도태평양 지역의 군사적인 역량을 몰아넣어서 마지막으로 시진핑한테 일경을 날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5월 중순에 방중 일정이 잡힌 거예요. 이거 그냥 잡힌 거 아닙니다. 왜 이란 전쟁을 끝내고 가고 싶어 할까? 항복선언 받으려고 그런 거예요. 기름 다 끊었거든. 너한테 석유 안 가지? 어떻게 할래 진핑아? 트럼프 대통령 뭘 요구할 거야 시진핑한테? 아마 이런 걸 요구할 겁니다. 미국 기름 사라. 그럼 에너지가 미국한테 인질로 잡히면 중국은 뭘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시장 개방해야 돼요. 중국의 시장을 개방해서 중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시진핑의 옵션을 줄여야죠. 나 혼자 죽기 싫어. 대만 침공하고 개판 쳐보자. 그러기 위해서는 인도태평양의 동맹국들이 국방비를 확 올려서 중국이 남중국해랑 대만으로 나오는 걸 막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대만의 국민당 야당이거든요. 친중 국민당. 지금 집권 여당은 민진당이고 총통이 라이칭더죠. 그죠? 반중입니다. 근데 여기도 여서야대요. 윤석열 대통령이랑 좀 이게 입장이 비슷합니다. 총통은 반중 민진당 라이칭던데 국민당이 지금 의석수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탄핵한다 막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진핑이가 트럼프 대통령 방중 앞서서 국민당 야당 대표를 왜 불렀을까? 이재명이랑 스탠스가 똑같기 때문입니다. 여자 이재명 맨날 평화 얘기해요. 중국이랑 싸움 안 된다 이게. 만연한 전쟁의 불길을 피하는 것 저는 이것이 여러분의 공통된 기대라고 믿습니다. 얼마 전에 이재명이가 북한이랑 싸울 의지 없어요. 한반도의 평화 중국이랑 안 싸웁니다. 외계인이 침공하면 그때 대답하겠습니다. 똑같거든. 진핑이가 이 여자를 왜 데려오냐면은 미국한테 메시지를 내보내는 거예요. 대만 중국이랑 싸우기 싫어해. 대만 우리의 일부야. 그 다음에 요번에 이 여자가 방중한다라고 대변인이 밝힐 때에 대만 국민당이라 하지 않고 중국 국민당이라고 표현했어요. 이거는 거의 뭐 이적 행위죠. 국민당이 앞으로 대세가 될 거야. 라이칭도 저거 윤석열 대통령처럼 탄핵될 거야. 그러면은 대만은 앞으로 중국 일부가 될 거니까 너 함부로 대만 자극해가지고 중국 붕괴시키는 그런 거 하지 마. 협상하기 전에 대만을 끌어들이는 이유가 국민당을 정확하게는 끌어들이는 이유가 바로 이게 있는 거죠. 근데 또 웃긴 건 뭐냐면은 똑같은 날 민진당의 라이칭도 총통은 미국의
상원 대표란을 접견했어요. 만나서 뭘 하느냐? 내 뒤에 미국이 있다 덤비지 마라. 시진핑한테 경고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근데 이 미국 상원 대표단이 라이칭더를 만나서 부탁한 게 뭐냐면은 미국 무기 도입을 위한 예산 통과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59조 원을 써라. 무슨 말이냐면은 미국도 참 진짜 이게 대단한 게 이만큼 중요한 나라면은 무기를 무상으로 지원해줄 만하잖아요. 근데 돈을 받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중국한테 무조건 이길 자신감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미국이. 이게 지금 청구서가 무서운 게 뭐냐면은 따박따박 다 받아낸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안 되는 내용까지 미국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DMZ법, 정통망법, 온풀법, 종교단체 해산법 이런 걸 미국에서 지금 다 문제 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종합세트로 압박이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 진핑이가 만나면 서로 다른 얘기 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은 이미 미국한테 붙었다. 미국의 무기 지원을 받고 중국이랑 싸울 준비가 됐다. 내가 기름 다 끊었으니까 항복해. 중국의 자본시장 개방하고 농산물 시장 개방하고 자동차 시장 개방하고 다 개방해. 근데 시진핑은 대만에 대한 무기 수출을 중단해라. 기타 등등을 요구할 겁니다. 그 다음에 짜이밍은 내 편이다. 여차하면 내가 대한민국 먹을 거다 하면서 공방전이 펼쳐질 겁니다. 그럼 중간에 낀 이재명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지금 대만이 미국의 무기를 이미 1차적으로 수입을 했는데 이미 우크라 전쟁에서 활용이 된 미국 무기를 샀다라는 거죠. 이게 다 이어지는 겁니다. 러우 전쟁, 중동 전쟁, 양안 갈등 다 이어지는 한반도 갈등까지 준 3차 대전이랄까. 어쨌든 그만큼 국제적 위기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시진핑이가 최근에도 김정은한테도 이제 플러팅을 하는데 진핑 입장에서 급해요. 중동에서의 전쟁이 일단락되고 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에 힘을 집중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금 연맹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도 최근에 대만한테 엄청나게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죠. 그래서 자민당의 다카이치 총리의 최측근인 후루야 게이지라는 의원이 최근에 라이칭도를 방문하고 그랬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정말로 엄청난 전력적인 수를 쓴 건데 중국이 전쟁을 한다면 한다고 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미국의 CSI에서나 랜드 연구소나 국무부에서는 2027년에 시진핑이 전쟁 일으킨다고 계속 평가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현대전은 기술도 중요하지만 자본력과 에너지전인데 중국이란 나라가 전쟁을 아예 꿈도 못 꾸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에너지를 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네수엘라와 중동 전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겨냥한 일이 있습니다. 다 퍼즐이 맞춰지죠. 한국과 일본한테 왜 국방비 올리라고 하는 건지. 내가 중국의 뒷다리를 다 끊을 동안에 니네가 시간을 벌어라. 그 미션을 준 거예요. 근데 그거 안 하잖아요.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대만의 교수가 말하는 것처럼 이란이 만약에 무너지게 되면은 중국이 1대1로도 이제는 망할 것이다. 이중전이라고 본 거예요. 이란 전쟁이. 그래서 중동 정세가 오랫동안 불안정했던 이유가 바로 이란의 지역 대리인에 대한 지원으로 인한 것이며 이란의 배후는 중국이다. 미국의 이번에 이란 공격은 중동의 정세를 안정시키고 이란을 변화시키며 중국의 중동 지역 혼란 야기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대부분의 평론가들과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정세와 전 세계 질서를 교란한다고 보거든요. 그게 아니고 중국이 이때까지 이란을 통해서 중동 정세를 교란해왔고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때린 거는 중동의 질서를 잡는 것이다. 중국은 중동에서 혼란을 일으켜서 미국과 유럽의 관심을 분산시킨 뒤에 중국의 대만 침공 확률을 더욱더 높이려 한다. 정확하게 본 겁니다. 이 교수가 말하는 것처럼 이 중동 전쟁은 무질서로 가는 게 아니고 무질서를 질서로 돌려놓는 전쟁이고 필연적으로 러시아와 중국의 가장 연약한 아킬레스건을 끊어놓을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 좌빨들은 큰일 난 게 뭐냐면은 자꾸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끝내고 나면 좀 살만하겠거니 막 자연재해라 이러면서 막 지나간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김준영이 조국당 이런 애들 말하는 거 보면은. 근데 지금 마르코 루비오의 지지율을 보면은 3%에서 35% 올라갔거든요. 차기 대권 주자로. 마르코 루비오 장관이 차기 대통령 되면 어떻게 할 건가? 아마 더 세게 나올 것 같은데. 우리나라 좌빨들은 도망갈 데가 없어요. 필연적으로 미국은 중국을 잡게 돼 있는 그 앞마당에 있는 김정은과 이재명을 찾게 돼 있습니다. 거대한 이 메인스트림을 피할 수가 없다고. 루비오 장관이 이란 전쟁 끝나면 나토 재검토 이러죠. 이란 전쟁에 유럽이 도움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서 주겠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거 보면은 호르무즈는 한국과 중국과 일본과 유럽의 문제다. 정확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겨냥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 청구서가 날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70% 원유 의존하고 있는데 왜 아무것도 안 하니? 왜 공동성명에 한국은 빠졌니? 이게 우리나라 한국일보의 스탠스가 이게 좌파거든요. 여기가. 근데 한국일보에도 오늘 새벽에 어떤 칼럼이 올라왔냐면은 호르무즈 통행세를 받겠다고 한다. 이란이. 이게 말이 되냐? 이게 국제법으로 말이 안 된다 이거는. 그래서 저 좌파 매체도 한국도 같이 압박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면 한국한테는 어떠한 청구서를 내밀까? 첫 번째가 국방비인데 트럼프 행정부가 작년 12월에 발간한 국가안보 전략보고서가 있는데 여기에 따르면은 대만 방어가 최우선이다. 동맹국한테 국방비 증액을 시켜서 제1도련선을 방어하게 만들겠다. 중동이 정리되고 나면은 이 제1도련선을 철의 장막을 치기 위해서 미국이 더욱더 압박을 넣을 거거든요. 엘브리지 콜비 차관이 얼마 전에 한국 왔을 때도 제1도련선 얘기했죠. 중국만 7번 얘기하고 북한 언급 아예 안 했어요. 그 정도로 이게 지금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러면 제1번 청구서는 뭐가 될 것인가? 국방비 돌려라. 방위비 더 내. 호르무즈 해협에서 안 도와줬으니까 제1도련선은 네가 알아서 막아. 안 해? 관세보복, 금융보복으로 갈 가능성이 크겠죠.
거죠. 그다음에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하죠. 중동 국가들이 전쟁 비용을 분담하는 거에 관심이 있다. 절대로 손해 안 본다는 거예요. 야, 나 호르무즈 해협에 나 석유 들여오는 거 없어. 유럽, 일본, 대한민국 다 너희들을 위해서 한 건데 왜 안 해? 중동 국가들 마찬가지로 청구서가 날아올 것이다. 특히 이렇게 미국한테 능멸적인 표현을 한 이재명 집단은 정말로 청구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말씀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에 호르무즈 해협을 장난식으로 트럼프 해협이라고 부른 적이 있어요. 잘 보세요. 멕시코만이 아니고 미국만이라고 부르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죠? 그게 뭐냐면 이 지역을 앞으로 직접 관리하겠다라는 건데 트럼프 해협이라고 장난식으로 이걸 불렀지만 앞으로 이 해협을 미국이 철통같이 가져가서 다시는 이란과 러시아가 유가 갖고 장난질 못하게 만들겠다는 선언이에요. 그러면 미국이 막대한 비용을 치르고 여기를 지켰는데 여기에 통행료를 이란한테 내기 싫으면 미국한테 내라는 선언을 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안 도와준 국가들한테는. 에너지 때문에 잠이 안 온다고 그러는데 계속 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심각한 상황이라 얘기하는데 이재명이가 정말로 국가와 국민을 생각해서 아이고 에너지 때문에 우리 서민들 어떨고 불쌍하다 잠이 안 올까 그런 사람인가요? Who is next? 사담 후세인 제거, 알 아사드 시리아 50년 정권 붕괴, 니콜라스 마두로 쿠팡 배송, 알리 하메네이 사망, Who is next? 다음은 북한이란 말이 나오죠 요즘에. 이게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보는 게 이재명이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곧 그의 두려움이 있는 곳입니다. 이란 다음은 북한이라고 이상한 소리? 일체 적대 행위를 하지 않겠다 북한에 대해서.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잘 보세요. 북한이란 나라가 문재인이가 실드 쳐주던 그때가 아닙니다. 그때는 판문점에서 쇼하고 냉면 먹고 뭐 그런 걸로 김정은을 살려줄 수 있었겠지만은 지금은 6, 7년 전에 그 김정은이 아니에요. 러우 전쟁이 지원했죠. 3만 명 정도 보냈고 드론 공장을 운영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이란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이란 전쟁을 지금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란의 미사일이 북한 거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와 우주 드론 협력을 맺고 있습니다. 플러스 알파 다른 영역도. 하마스를 지원했습니다. 지금 예멘에 있는 후티 반군도 지원했습니다. ICBM 기술을 발전시켜서 미국 본토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평가하는 것처럼 테러 지원국과 새로운 악의 축에 교집합으로 들어간 게 이란이랑 북한이거든요. 이란을 죽였는데 북한을 냅둘까? 미국이 빌드업을 하죠. 털시 게버 DNI 국장이 최근에 북한의 ICBM이 미국 본토 때릴 수 있다. 우려의 근원이다. 미 북부사령관 북한의 신형 ICBM이 크기로 볼 때 미국 전역 핵타격할 수 있다. 북한에도 대형 드론 공장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게 러시아에 있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 끔찍한 러우 전쟁의 드론, 이란의 지금 최후 저항의 드론, 이게 지금 북한에서 발생 가능하다라면 미국은 또 다른 골칫당해야 되겠죠. 구성단지에서 이게 지금 공장이 지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 재밌는 게 뭐냐면은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유엔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북한 인권 결의에 이재명이가 계속해서 참여 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욕을 진탕 먹고 있었죠, 그죠? 근데 국제 인권 단체들에서 한국한테 참여라고 얘기하죠. 미국의 소리에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재명이가 꼬리를 말고 참여하는 쪽으로 갔어요.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국제사회에서 이 골칫덩이 북한과 함께 엮이다가는 위험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하는 겁니다. 이재명 입장에서 지금 밑을 누르실 거예요. 북한의 대변인 노릇을 하자니 김정은이랑 세트로 골로 갈 것 같고 김정은 편을 안 들자니 국내에 있는 종북 좌파들 때문에 힘들어 죽겠으니까 또 반미하고 그러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저러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DNI 국장이 경고를 한 것처럼 이란은 아직은 미국 본토를 못 때리는데 최근에 나온 보고서에 따르면 2035년에는 때릴 수 있다. 그 다음에 이란에서 발사한 4,000km 미사일 북한이 준 거죠. 그죠? 최근에 이거 사정거리 보여줬습니다. 4,000km. 디에고 가르샤 선까지 갔습니다. 런던까지 때릴 수 있다. 이 그림도 이제 수정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북한이 지금 미국에 타깃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이가 지금 왜 이렇게 좀 약간 막 예민해? 최근에 이재명이가 대북 송금 이거 공소 취소하려고 계속 몸부림치죠, 그죠? 뭐 이상한 거 뭐 녹취록 같은 거야. 제가 봤을 때 그것도 약간 이제 앞뒤 맥락 다 잘라서. 같은데 왜 이렇게 공소 취소에 목을 맬까? 국내용도 있겠죠 당연히.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게 국제용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미국 의회 조사국에서도 이재명의 대북 송금 사건이 기록이 됐다라는 거죠. 제가 작년에 보도해드렸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재명이 봤을 때 이러다가 북한한테 돈 쏜 나도 잘못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공소 취소에 목을 매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법이고 미국법이고 나발이고 그냥 막 다 잡아가잖아요.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법적 시비가 걸려도 미국법적 시비가 걸려도 미국의 주권과 안정과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라면은 뭐든 자겠다주의거든요. 그래서 이재명이 봤을 때는 진짜로 김정은이 잘못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보면은 미국이 뭐라고 하는 거에 되게 예민하거든요. 잘 보세요. 중앙일보가 윤석열 대통령 1심에서 무기징역 나왔을 때 백악관한테 의견 물은 적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때에 백악관이 굉장히 모호한 대답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든다는 식으로 평론을 내놓은 적이 있어요. 백악관이. 그때 재명이가 사법 판결을 왜 미국한테 묻냐 이러면서 내정 간섭 자초하는 언론 비판이라거든요. 굉장히 예민하단 말이에요. 이재명이가. 그 다음에 최근에 람 맥코이 목사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매일신문 나와서 인터뷰했죠. 이재명과 김민석 잘못됐다. 손원보 목사님 가둔 거. 손원보 목사님의 그러한 주장과 발언은 미국에서는 지극히 정상적인 목사로서의 발언이다. 본인이 미국에서 하던 그 설교를 한국에서 하면 본인도 감옥에 잡혀갈 것 같다. 이 정도 기준이면은 그런 얘기를 해서 종교 분리의 원칙을 이재명 정부가 위반했다라고 람 맥코이 목사님, 트럼프 대통령 측근, 이분이 얼마 전에 얘기했는데 리짜이밍 측에서 그것도 또 반박을 해요. 미국이 어떤 루트를 통해서 이재명을 압박할지 다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죠? 보편적 인권. 미국이 불량 국가들을 상대할 때 보통 그런 수단을 쓰거든요. 종교의 자유가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아. 종통방법을 통해서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것 같아. 국무부에서 메시지 나오죠. 동맹을 이익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 전쟁부에서 압박이 들어오고, 관세, 금융보복, 코스피 시장 무너뜨리기, 여러 가지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 카드가 작동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사료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리짜이밍 측은 헌법 20조를 거들먹거리면서 손원보 목사님이 마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것처럼 몰아가는데, 이재명이야말로 종교의 자유를 위반한 자입니다. 왜? 이재명을 죽이자고 설교하는 교회에 있다. 여러분, 그 설교의 제목 뭐죠? 이재명을 죽여라는 거예요. 그 제목 아니거든요. 본인이야말로 가짜뉴스로 기독교를 지금 사회 악으로 규정하고 있는 철저하게 종교 분리를 위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헌법 20조는 이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처럼 종교인들이 정치에 개입하지 말라는 게 헌법 20조가 아니고, 정치가 종교인들을 가만히 냅둬라는 게 헌법 20조입니다. 그게 바로 미국과 독일과 우리나라 헌법의 근간이에요. 독일 같은 경우에도 이호선 교수님이 얼마 전에 발제했는데, 과거에 19세기에 목사가 정치 발언하다가 감옥 간 적이 있는데 그마저도 헌법이 개정되어서 목사의 정치적 발언을 보호해준 쪽으로 헌법이 개정됐습니다. 미국 말할 것도 없고,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종교인들이 정치 발언한다고 감옥 가는 나라 됐습니까? 설령 그게 공직선거법 위반이 된다라는 시비가 걸리는 한이 있더라도 100번 양보해서 왜 그게 감옥까지 가야 되는 사안이냐고. 그것 때문에 미국이 이만큼 염려를 하는 겁니다. 걱정하고. 저는 한 교회나 한 목사님을 변호하는 게 아니고 보편적인 인권과 대한민국 헌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이 앞으로 이재명 정권을 어떻게 종합적으로 흔들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옵션을 지금 나라는 겁니다. 이재명, 대한민국의 사법체계에서 너의 죄를 지우는 시도를 할 수 있어도 북한 정권을 옹호하고 중국 공산당을 옹호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우롱하고 인권을 짓밟는 너의 그 보편선을 위반한 그 죄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